수상한 빨래 뭉치와 시아버지의 속마음. 김진사 댁 앞마당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김진사 댁 마당. 늦가을에 찬 공기가 매섭다. 우물가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설거지를 하는 옥분의 뒷모습이 보인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기. 들을 닦고 있다 손이 시려온지 가끔 호호 불어가며 그릇을 닦는다. 이 지친 목소리 시집온 지 어언 3년. 꽃 같던 새색시는 온데간데 없고 손마디 굵어진 부엌대기만 남았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등살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 그래도 오늘만은 견딜 수 있다. 마지막 그릇을 헹구어 엎어놓고 허리를 두드린다. 피곤해 절은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기대감으로 반짝인다. 드디어 친정에 가는 날이야.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나온다. 밤새 몰래 누룽지를 긁어 만든 주전부리와 수놓은 버선 한 켤레가 든 소박하기 그지없는 선물이다. 날이 밝았다. 옥분이 안방 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린다. 안에서 안방마님의 카랑카랑한 기침 소리가 들린다. 에헴,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 벌써 채비를 다 마친 게냐? 방문이 열리고 깐깐한 인상의 안방마님이 나온다. 바닥에 코가 닿도록 깊게 절을 올린다. 아버님, 어머님,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신지요. 저 오늘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안방마님 눈을 흘기며 그래. 3년 만에 가는 친정이니 오죽 좋겠느냐. 엉덩이에 뿔이 난 망아지 마냥 들떠가지고는 고개를 더 숙이며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안방마님 옥분이 품에 안은 작은 보따리를 매의 눈으로 훑어본다. 안방마님 쯧쯧, 친정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우리 집 체면의 말이 아니다만 요즘 흉년이라 곳간 사정이 넉넉자는 거 내가 더 잘 알 테지. 그 보따리엔 뭐가 들었냐? 예, 그냥 제가 밤에 틈틈이 만든 버선이랑. 안방마님 됐다. 해 떨어지기 전에 당도해야 한다. 궁색한 살림에 뭘 바리바리 싸들고 가겠느냐? 가서 너희 부모님께 안부나 잘 전하고 칠칠 맞게 굴지 말고 제때 돌아오거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일어선다.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대문을 향해 총총걸음을 옮긴다. 옥분이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사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뒷짐을 지고 나타난다. 깜짝 놀라 멈춰선다. 김진사 근엄하고 낮은 목소리 아가. 잠깐 서거라. 나 아버님, 깨셨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옥분이 다시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데 김진사가 대돌 아래로 내려선다. 그의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누런 광목 보자기로 싼 뭉치가 놓여있다. 좋게 쌀 2가마니는 되어 보이는 엄청난 크기다. 김진사 가기 전에 이것 좀 가져가거라. 김진사가 끙하고 힘을 써서 그 거대한 뭉치를 들어올려 옥분 앞으로 내민다.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랫동안 묵은 땀 냄새가 확 풍겨온다.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리며 뭉치 주변을 맴돈다. 옥분 당황하여 눈이 동그래지며 예, 아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진사 보면 모르느냐? 빨랫감이다. 사랑채와 행랑채 구석에 처박혀있던 묵은 빨래들인데 도통 일손이 모자라 빨 수가 있어야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옥분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3년 만에 곱게 차려입고 친정 가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더러운 빨래 뭉치라니. 그것도 저렇게 큰 것을. 나 아버님, 하지만 저는 오늘 친정에. 김진사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왜 못하겠느냐? 친정 가서 며칠 푹 쉬다 올 것 아니냐? 내 친정어미 솜씨가 좋으니 이것 좀 가져가서 깨끗하게 빨아달라고 해라. 안방마님 뒤따라 나오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린다. 아이고 영감. 노망나셨소? 그 더러운 걸 왜 곱게 차려입은 애한테 들려보냅니까? 나무새스럽게. 김진사 임자는 가만히 있어요. 옥분에게 눈을 부라리며 못하느냐? 어서 받지 않고 시아비 말이 말 같지 않은 게냐? 김진사의 호통에 옥분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엄청난 무게의 빨래 뭉치를 받아든다. 묵직한 무게에 몸이 휘청하고 다리가 풀린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옥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눈물이 핑 돌며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김진사 그래. 갈 때 조심하고 올 때 꼭 하얗게 빨아서 가져와야 한다. 알겠지? 잃어버려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된다. 김진사 옥분의 대답도 듣지 않고 횡하니 사랑채로 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린다. 안방마님 혀를 차며 쯧쯧. 영감탱이가 아침부터 무슨 심술이람. 어쩌겠느냐. 시아버지가 절이 엄명을 내리시는데 얼른 가거라. 늦겠다. 안방마님도 들어가 버린다. 홀로 남은 옥분 멍하니 서 있다. 곱게 차려입은 연분홍 나들이 옷 위로 흙탕물과 오물이 묻은 더러운 빨래 뭉치를 아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 한숨과 함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꿈에 그리던 친정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아버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걸까? 내가 미우신 걸까? 옥분 질질 끌다시피 빨래 뭉치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대문을 나선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날이 덥다. 옥분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고 있다. 자기 몸짓만 한 더러운 보따리를 낑낑대며 지고 가는 옥분의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애처롭다. 빨래 뭉치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물이 옥분의 새 옷을 더럽힌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옥분을 보고 수군거린다. 어머, 저기 김진사 댁 며느리 아니야? 오늘 친정 간다더니 꼴이 왜 저래? 그러게 말일세. 저 큰 짐은 다 뭐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꼭 피난 가는 사람 같네 그려. 쯧쯧.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었으면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나올까? 김진사네도 참 너무하네. 옥분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지만 짐이 너무 무거워 속도가 나지 않는다. 아이고 창피해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네. 아버님은 왜 하필 오늘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친정 가서 시집 흉이라도 볼까봐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빠질 것 같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옥분 길가 큰 바위에 잠시 빨래 뭉치를 내려놓고 주저앉는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엉엉 소리 내어온다. 옥분 눈물을 닦으며 3년 만인데 엄마 아빠한테 이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거짓골이 따로 없네. 엄마 보고 싶어. 한참을 울던 옥분.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어쨌든 시아버님의 언명이니 거역할 수는 없다. 옥분 그래 가자. 가서 엄마 품에 안기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옥분 힘겹게 다시 빨래 뭉치를 짊어진다. 그녀의 작은 등이 짐무게에 휘어진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옥분은 지칠 대로 지쳤다. 그때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옥분 겁에 질려 멈춰 선다. 옥분 누구세요? 산짐승일까? 아니면 혹시 산적일까? 옥분은 빨래 뭉치를 더 꼭 끌어안는다. 다행히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도망간다.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옥분 휴, 다행이다. 이 험한 산길을 혼자 넘으려니 무섭기도 하고 아버님은 왜 하필 이렇게 무거운 걸 주셔서 발걸음도 못되게 하시는지 원망스럽다 정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크고 더러운 빨래 뭉치를 꼭 끌어안고 있으니 묘하게 든든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드디어 친정집이 보인다. 옥분의 친정집은 낡은 초가삼간이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친정어머니가 인기척에 고개를 든다. 거짓골을 한 여인이 거대한 짐을 지고 서 있다. 친정어머니 뉘시우. 옥분 목이 메어 엄마. 나야 옥분이. 친정어머니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옥분이 아니냐? 친정어머니 버선발로 뛰어나온다. 옥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빨래 뭉치를 마당에 쿵 하고 내동댕이 친다. 옥분 엄마. 으앙. 옥분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운다. 친정어머니 옥분을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며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래 오느라 욕봤다. 내 강아지. 한바탕 울음바다가 지나가고 친정어머니가 마당에 뒹구는 거대한 흉물을 발견한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친정어머니 인상을 찌푸리며 헌데 저 냄새 나는 건 다 뭐냐? 내 시댁에서 싸준 거냐? 무슨 귀한 거라도 들었냐? 옥분 훌쩍이며 그게 아버님께서 빨아오라고 주신 빨래 뭉치야. 친정어머니 뭐? 빨래? 옥분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이야기를 듣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다.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친정어머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세상에 그런 천하의 상놈의 법도가 어디 있다더냐? 3년 만에 친정 오는 며느리한테 금가락지는 못 끼워줄 망정 똥 기저귀 같은 빨래를 안겨보네. 그것도 저만큼이나. 옥분 엄마 진정해. 아버님도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친정어머니 뜻은 무슨 얼어 죽을 뜻. 이건 우리 집안을 능멸하는 처사다. 사돈 양반 정말 너무하시네. 내 당장 쫓아가서 따져야겠어. 낫 가져와라. 친정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가 낫을 들고 나온다. 옥분이 기겁을 하며 말린다. 옥분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나 그냥 온 것만으로도 좋단 말이야. 시끄러워지면 나만 더 힘들어져. 응? 친정어머니 땅을 치며 통곡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귀하게 키운 내 딸이 남의 집 종살이 하러 갔구나. 이 무슨 푸대접이란 말이냐.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져.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운다. 옥분도 다시 서러움이 밀려와 엄마 옆에 앉아 함께 운다. 처량한 모녀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진다. 다음 날 아침 옥분과 어머니가 마당에 큰 고무대야를 2개나 놓고 빨래를 하려고 앉았다. 밤새 분이 풀리지 않은 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왔다. 문제의 빨래 뭉치를 풀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며 파리떼가 날아오른다. 흙투성이의 무명바지, 소변에 전 적삼 곰팡이 핀 포대기, 피고름이 묻은 헝겊 등등 도저히 양반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힘든 흉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친정어머니 코를 싸쥐고 헛구역질을 하며 우액. 아이고 이 냄새 좀 봐라. 이걸 사람 입으라고 둔 거냐? 밭에 거름으로 쓰려고 둔 거냐? 김진사 그 영감탱이 제정신이 아니구먼. 옥분 한숨 엄마 미안해. 내가 얼른 할게. 엄마는 좀 쉬어. 친정어머니 됐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무거운 걸 다 빠냐. 이왕 가져온 거 어쩌겠냐. 같이 하자. 에이그 웬수 같은 영감탱이. 벼락이나 맞아라. 모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빨래를 물에 불리기 시작한다.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어머니는 방망이질에 김진사에 대한 분노를 담아 내리친다. 친정어머니 방망이질하며 이놈의 빨래, 썩어 문드러질 빨래, 우리 옥분이 고생시키는 못된 신보, 다 빠져라. 그때였다. 옥분이 유난히 두껍고 무거운 손바지 하나를 물에 담그고 힘껏 비비는데 바짓단이 우두둑하고 뜯어지는 소리가 난다. 옥분 어머, 친정어머니 왜 그러냐? 옷이라도 찢었냐? 시아비가 또 난리치겠구나. 옥분이 찢어진 바짓단을 조심스레 들춰보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툭 하고 떨어진다. 옥분 엄마 이게 뭐지? 떨어진 것은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주머니였다. 흙탕물에 젖었지만 꽤 묵직하다. 친정어머니가 주머니를 주워 조심스레 열어본다. 순간 두 모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입이 쩍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는다. 친정어머니 손을 떨며 이게 다 뭐냐? 주머니 안에는 은전과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다. 좋기쌀 10가마니는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다. 옥분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상에 돈이잖아요. 친정어머니 아니 이게 왜 이 더러운 바지 속에? 혹시 김진사 양반이 비상금이라도 숨겨놨던 걸 까먹고 보낸 거 아니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른 빨래들도 하나둘 살펴보기 시작한다. 해진 저고리 동정 속에서는 귀한 산삼 두 뿌리가 나오고 낡아 빠진 포대기 겹 속에서는 말린 쇠고기 육포와 고급 비단감이 쏟아져 나왔다. 냄새나는 버선 속에서는 옥분이 좋아하는 은가락지도 나왔다. 그야말로 보물찾기가 따로 없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것일수록 더 귀한 것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누더기나 다름없는 두루마기 소매 속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된다. 물에 젖지 않도록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다. 옥분과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본다. 김진사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다. 옥분이 소리내어 읽는다. 김진사 덤덤하고 깊은 목소리 아가 보아라.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다는 거 내 다 안다. 3년 만에 친정 가는 길에 좋은 옷 한 벌, 귀한 선물 하나 들려보내지 못하는 이 시아비의 마음이 오죽했겠느냐. 국간 사정이 어렵다는 건 핑계고 사실은 내 시어미 눈치가 보여 대놓고 챙겨주기가 어려웠다. 내 시어미 알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 말이다. 또 내가 친정 간다고 밤새워 준비하느라 고생한 것도 안다. 그 먼 산길 가는데 혹여나 험한 꼴이라도 당할까 도둑이라도 들까 염려되어 일부러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옷가지들 속에 노잣돈과 자질구레한 것들을 좀 넣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더러운 빨래 뭉치로 보일 테니 그 누구도 탐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산길에서 무사했던 것도 이 냄새나는 뭉치 덕분이라 여겨다오. 친정 가서 부모님께 만난 것도 좀 사드리고 못난 시댁 만나 고생한다고 너무 흉보지는 말아다오. 그리고 너도 며칠간은 부엌일일랑 잊고 푹 쉬었다 오거라. 이 못난 시아비의 속 깊은 정이니 부디 기분 나빠하지 말아다오. 올 때는 빨래는 다 불태워버리고 가볍게 오거라. 내 너의 효심과 부지런함은 이미 넘치도록 보았으니 더 시험할 것도 없다. 편지를 읽는 옥분의 눈에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다. 편지지 위로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진다. 옥분 울먹이며 아버님, 흑흑,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친정어머니도 편지를 붙들고 엉엉 운다. 친정어머니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돈어른 욕만 해댔으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사돈어른, 이 무식한 여편네를 용서하십시오. 아이고, 그제야 옥분은 시아버지의 깊고 넓은 뜻을 깨닫는다. 그 거대하고 더러운 빨래 뭉치는 며느리를 향한 시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위장막이었던 것이다. 험한 길에 혹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 몰래 며느리 길을 살려주려는 지혜였다. 옥분 아버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저는 짐스럽고 부끄럽게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간의 꿈같은 친정 나들이가 끝났다. 옥분의 얼굴은 훨씬 밝고 건강해졌다. 볼에 살도 조금 올랐다. 마당에는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쌀가마니와 귀한 반찬거리, 그리고 친정 부모님을 위한 새 옷들이 쌓여있다. 친정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옥분에게 건넨다. 이번엔 깨끗하고 향긋한 숙향이 나는 새 보따리다. 친정어머니자 이건 사돈어른께 드리는 선물이다. 귀한 산삼주랑 안주 좀 마련했다. 가서 꼭 전해드리고 감사하다고, 이 애미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꼭 전해드려라. 옥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옥분아, 너희 시아버지 참 깊은 분이시다. 그런 분 밑에 있으니 내가 몸은 고생해도 마음은 배울 게 많겠구나. 가서 더 잘 모시거라. 내 복이라 생각해라. 옥분 환하게 웃으며 네 엄마, 그럴게요. 옥분 어머니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다. 올 때의 그 무겁고 처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당당함과 감사함이 배어있다. 해질녘 옥분이 김진사 댁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사랑채를 향해 큰 절을 올린다. 옥분 아버님, 저 돌아왔습니다.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뒷짐을 지고 나온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옥분을 바라보는 눈매가 한결 부드럽다. 김진사 헛기침을 하며 그래, 잘 다녀왔느냐? 별일은 없었고. 옥분, 예, 아버님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버님의 깊은 은혜에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옥분, 준비해온 술과 안주 보따리를 김진사 앞에 공손히 내려놓는다. 김진사 보따리를 보며 슬며시 미소 짓는다. 빈손으로 오라니까 뭘 또 이런 걸. 그래, 그 많던 빨래는 다 빨아왔느냐? 옥분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니요, 아버님 말씀대로 다 태워버리고 왔습니다. 대신 아버님의 그 깊고 따뜻한 마음만 깨끗이 빨아 마음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옥분의 당차고 지혜로운 대답에 김진사는 껄껄 웃음을 터뜨린다. 김진사, 허허, 그래, 되었다. 아주 잘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안방마님이 고개를 내민다. 안방마님, 아니, 빨래를 다 태워버리고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영감, 저 아이가 뭐라는 겁니까? 김진사 안방마님을 보며 임자는 몰라도 됩니다. 허허, 옥분에게 들어가 쉬거라. 내 시어미가 기다리겠다. 앞으로는 부엌길 좀 줄여주마. 옥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옥분이 안채로 들어가고 김진사는 옥분이 가져온 술병을 들고 흐뭇하게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김진사의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김진사, 지혜로운 며느리는 더러운 빨래 속에서도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지. 이제야 우리 집 며느리가 진짜 내 식구가 된 것 같구나. 허허. 김진사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잔잔하게 퍼지며 밤이 깊어간다. 허허, 그렇고 말고. 겉모양은 세월에 쓸려 더러워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 마련이지만 그 안에 품은 진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지. 내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그 지독한 빨래 뭉치를 묵묵히 이고 갔으니 앞날에 어떤 고난이 온들 능히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사람의 참뜻을 알아본 너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꾸나. 오늘 달빛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여러분, 오늘 수상한 빨래 뭉치와 시아버지의 속마음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차갑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뒤에 이렇게 깊고 따뜻한 진심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아버지의 지혜와 며느리 옥분 씨의 효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속에서도 빨래 뭉치처럼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일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흥미로운 야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